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원장님 요즘 같은 세상에 네.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지금 상황이 경제 위기까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예. 지금 코로나 신종 우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상황을 겪으면서 또 경제 위기까지 같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하루하루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우한 폐렴 관련해가 네, 네. 지금 보면 어제 미국에 네. 트럼프가 이제 요즘 매일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아, 예. 저 백악관 TF를 네, 끌고 나와서 하는데 기자가 물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진단 키트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네, 네. 지금 백악관이 거부했다고 그런다. 네, 네. 하니 거기에 이제 이 닥터, 네. 예, TF의 닥터 한 명이 나와가지고 진단 키트는 많다. 그런데 FDA에서 네. 퀄리티 테스터, 네. 그러니까 이게 질적 수준이 되는가 하는 그렇죠. 예, 그 테스트와 컨트롤 네. 예, 이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심상 시험을 거쳐야 된다. 네. 키트를 구매하기 전에 실효성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거나 아니면 FDA 자체적으로 검증돼야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 테스트를 미국민 전체에게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네. 그러니까 위 음성이나 위 양성이 나오면 네. 그게 엄청나게 개인에게는 당연하죠. 네. 데미지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음성으로 양성인데 네. 양성이 아니고 음성으로 나오면 그걸 위음성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양성인 환자들이 자기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괜찮다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음성률이 낮은 검사를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 진단 키트는 그렇게 음성이 너무 위음성률이 높은 것 같은 생각이 예. 자꾸 들어요. 예.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말들 중에 좀 놀랄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키트라는 게 얼마의 오류로 음성을 양성으로, 양성을 음성으로 이렇게 예. 이 가짜 판정하는 예. 부분에 대한 데이터조차 미국 정부에 지금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이 신뢰성 테스트, 믿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진단 키트에 대한 신뢰성 확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거친 시험 진단 키트가 없다는 거 한 게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한국 언론에 얼마나 허위가 살포되는가 하면 미국이 긴급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줄 거니 예. 한국 보고 진단 그걸 키트. 갖다가 진단 키트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근데 또 다른 걸 보면 네. 한국 업체들이 중간에 대리인을 시켜가 네. 저거는 미국에 제출한 절차도 네. 모르니까 네.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자료를 수출하려고. 내고 있다. 네. 수출하려고 네. 그런 거거든요. 자, 미국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의 진단 키트가 뭐가 대단한 부분이라고 한국의 진단 키트를 보내면 그 기사 내용과 제목으로 보면 마치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승인해 줄 것처럼, 그래서 세계로 수출하는 한국의 네. 진단 키트 지난번에 UAE에 수출했다가 UAE는 예, 진단 키트가 아니라 보관 장비였다면서요. 예. 보관 망신 당한 것처럼요. 시료를 채취하는 키트였죠. 예. 근데 지금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긴급 사용 승인을 했을 때
임상 테스트를 안 했잖아요. 예. 임상 시험 테스트를. 예. 임상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 했으면 그 뒤에라도 임상 테스트를 해서 이게 검사가 민감도가 몇 %다. 특이도가 몇 %다.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예. 근데 그러지 않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했는지 우리나라 지금 임상 검사를 지금 그 뒤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미국의 FDA에서 그거를 임상 검사의 위음성률 그러니까 센시티비티 민감도 테스트를 민감도 결과가 얼마 몇 %고 특이도가 몇 %인지 나와야만 그거를 계속 퀄리티 컨트롤이 돼야만 그거를 국민들에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달라도 퀄리티 컨트롤은 다 동일한 기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원칙이겠죠. 그래야지 검사 결과에 따라서 혼돈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뭐 몇십만 개를 했다라는 걸 가지고 마치 엄청난 무슨 지금 의료 바이오 선진국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 진단 키트라는 거는 이건 사실상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바이오의 영역도 아니잖아요. 바이오라는 건 몸속에 뭐가 들어가야 바이오지. 네.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게 진단 키트가 아무튼 우리나라가 기술이 탁월해서 저기 미국에 수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믿어버려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WHO에서는 주장하는 게 N 유전자를 프라이머로 써야 된다. 검사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진단 키트는 N 유전자를 쓴 경우가 그 두 개 회사에서는 그걸 N 유전자를 쓰는데 이게 문제가 RP 유전자랑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교차가 되어 버려서 그게 진단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2월 5일 측면에서 급하다 하도 1월 말부터 시작했지만은 이걸 갖다가 임상 테스트를 갖다가 생략한 채 지금 그 뒤로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절차이 긴급 승인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서면서 테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했어야 맞는데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해야죠. 아니 중국에서 우한폐렴이 번지는 걸 보고 이 회사들이 그걸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백신이나 치료제하고는 다르게 진단 키트라는 거는 저거들이 뭐 다른 진단 키트도 하잖아요. 성병 진단 키트라든지 임신 진단 키트라든지 그러니까 이 진단 키트를 만드는 거는 아무 기술도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기술 같으면 이게 며칠 만에 이게 되겠어요? 그거는 아무 기술이 아닌 건 아니고 그러니까 RT-PCR, 리얼타임 RT-PCR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니 근데 한국에 뭐 작은 회사들 직원들 몇 명 안 되는 데서 7군데나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7군데지. 진짜 대단하면 한 군데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지만 그게 그 선진국들이 못하는 건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럼 만들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메르스 때 쓰던 걸 지금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류가 틀리죠. 종류가 틀리니까 준비가 덜 됐고 선진국은 그걸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지금 임상 시험을 하는 결과를 미국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죠. 미국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비축된 걸로 이제 만들어서 긴급하게 만들어서 하고 있을 거고 나머지는 이제 실제로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진단 키트는 비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축해 놓은 걸 쓸 수는 없어요. 지금 새로 아니 그러니까 이 사태가 생기고 난 이후에 미국이 만들어 내어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죠. 그 말이 맞죠. 자기들도 이 정확성을 높이려고 연구소, 대학, 회사 등에 통해서 계속 정체 역량을 다동원해서 이 질을 퀄리티 테스트를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필요하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런 검사나 이런 이 진단 또 의학적인 기술 실력과 한국의 실력의 차이를 어떻게 봐요?
우리가 미국이 더 뛰어나겠죠. 미국이 의학이나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잖아요. 네, 네. 미국이 의료 시스템이 대중적으로 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거지. 미국의 연구소나 대학 또 그 그렇죠. 다국적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실력과 노하우는 우리나라가 한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되면 이거는 애하고 어른하고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유치원생하고요, 거의 성인하고의 게임 정도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잘- 이야기하는데 아니 얼렁뚱땅 네. 테스트도 안 거친 거를 급하게 만드니까 다량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테스트를 안 거친 걸 이런 식으로 다량으로 생산해서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나라면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요. 왜? 이번에 김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양성이냐 음성이냐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전에 또 저기 뭡니까 뭐 이 하이난도 갔다 와서 죽은 갑자기 젊은 사람이나 돌아가신 분들. 다낭 네. 갔다 와서 그런 분들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냥 만들어낸 네. 이게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RT-PCR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도 아, 그래, 검사를 그거는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200개 정도씩은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것도 결국은 이 분자 정폭 방식은 그것 맞잖아요. PCR 방식 똑같은 맞죠.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PCR 방식이 똑같은데 그거는 거의 24시간 걸리는 거고 예. 6시간 만에 되는 거고 이게 과정을 압축시킨 거죠. 과정을 압축을 했다는 네, 것이지. 네. 그전에도 하루에 200개씩은 하다가 네. 이거 하면서 뭐 2,000개나 3,000개 정도씩 네. 하게 됐다라고 한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2월 6일부터인가부터 네. 했다라는 거 네. 아니에요? 네. 2월 9일부터인가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시간이 걸리던 거를 압축한다면 그거는 시간 걸리는 걸 압축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게 있다거나 안 그러면 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모됐다라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압축하는 과정에서의 임상 테스트도 안 한 부분이니까 오류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한테 사용하면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그거를 실제로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퀄리티 컨트롤러라고 그러죠. 예. 그 질적 수준이 검사 진단 키트 질적 수준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거를 과연 하고 있어야 맞는데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보면 네. 문 정권 들어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회사가 네. 이 바이오 회사들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상장하는 과정에서 네. 기술 특례 상장이니 네. 또 이전 상장이니 네. 뭡니까? 코넥스에서 네.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니 지금 이거 하는 회사 중에 하나도 이전 상장 중에 있어요. 그리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이 홍보를 하면서 정부에 납품한다, 해외 수출이 타진 중이다 하면서 이 회사의 가치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지금 주식이 다 폭락했는데 그것들은 그것들만 올라가죠. 예. 자, 그러면 정부가 그때만 해도 이렇게 심각하지도 않은데 1월 말 2월 초에 예. 예. 긴급이라고 하면서 사용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한국의 식품의약품 식약청 예. 식약청에서의 밟아야 될 긴 절차 예. 예.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계가 오래 네. 걸리죠, 시간이. 그거를 생략해주면서 바로 그냥 쓴다고 해줬단 예. 말입니다. 예. 이거는 우한 폐렴을 빙자한 특혜일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근데 특혜이지만 그때 당시는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검사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검사를 빨리빨리 하면서 그 임상 테스트를 진행을 했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들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스텝을 그렇게 이제 승인까지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면 환자는 나오는데 검사를 못 따라갈 아니 수가 미국이 있어요. 지금 한국보다 환자가 많잖아요. 난 그것도 웃겨요. 예. 미국이 확진자가 많잖아요. 초과했어요 이제 그렇죠, 더 많이. 10,000명이 넘을 예, 예. 같은데. 그럼 뭐 미국이 환자가 많다면 확진자가 검사를 했으니까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금 검사를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럼 미국에 검사하는 진단 키트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검사 진단 키트는 N 유전자를 프라이머로 쓰고 있대요. 예. 예. 자, 이탈리아에도 지금 감당 불가로 늘어나도 검사하고 있죠.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한국이 지금 검사했다라는 게 뭐가 뛰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우리 황 소장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튼 우리나라가 뭐 검사를 많이 하고 아주 잘해서 외국의 찬사를 받는다. 그리고 뭐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를 최초로 도입한 곳은 2009년에 신종플루가 그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2009년도 그 신종플루 유행이 끝난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그거를 드라이브 스루를 방법을 개발을 해낸 거거든요. 자, 제가 아까 뭐 저기 7개 회사가 동시에 지금 진단 키트를 납품하고 있다는데 이게 뭔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7개나 동시에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개라도 있지. 그렇죠. 거의 이런 진단 키트, 그러니까 꼭 이번에 코로나가 아니라 진단 키트를 하는 회사 대부분이 이거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방 만들겠죠. 예. 그렇다면 이 금방 만들어서 테스트도 안 하고 납품 받는 이 부분에 무슨 놈의 기술적 탁월성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까? 난 지금 자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뭘 자랑한다는 건지. 자랑할 거는 아니에요. 예? 이게 자랑할 건덕지가 어디 있어요? 다른 나라는 아무리 위기에 몰려도 절차를 지키면서 진단 키트들을 그래서 질을 컨트롤해서 위음성이나 위양성을 갖다가 하는데 한국에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음성화 당한다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온다. 국민들 앞에 해자되고 있다. 이거는 진단 키트의 한마디로 이번에 죽은 김군 이야기처럼 진단 키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인데, 예? 신뢰성이 떨어지는 진단 키트로 해가지고 음성 나왔다가 양성 나왔다. 근데 이번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보면 뭐 중국인 출국할 때까지 했는데 음성 나오다가 출국하기 직전에 해보니까 양성 나왔다고 출국 금지시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음성 나오다가 양성 나오면 양성이라고 인정해놓고, 자, 이 사람만 양성 나와서 죽었는데 또 음성이라고 판정을 내려. 판정꾼들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무슨 뭐 씨름제의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양성이 나오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허접한 진단 키트, 나 허접하다고 하겠어요. 허접하다는 말을 듣기 싫으면 지금 정부가 진단 키트를 국민한테 몇십만 개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그 매일 몇 개씩을 쓰고 있고,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를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 진단 검사 정확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치가 뭐고, 지금 현재 민감도가 몇 %, 특이도가 몇 %, 그걸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확진자한테 한 사람한테 몇 번을 썼는가, 음성 양성이 몇 번 오락가락 했는가, 그거는 밝힐 수 있을 거거든요. 정부에서 왜 그걸 안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진단 키트가 몇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주 초기도 아니고 진단 키트를 국민들에게 몇십만 개를 썼고, 매일 몇 개씩 쓰고 있고, 또 음성 양성이 번복된 게 몇 개고, 또 판정할 수 없어서 오류가 이렇게 나서 이번처럼 판정관이 등장한 게 몇 번이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밝혀서 밝혀야죠. 지금 중국의 옛날에 진단 키트의 수준이 30%대까지 떨어졌다고 그때. 그러니까 전혀 검사 하나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판정을 했잖아요. PCT 확인하고 판정을 했잖아요. 아니, 나도 알겠어요. 의사 아니라도 얼굴 벌겋고 폐 사진 갖고 오라고. 의사가 아니고 아무 지식이 없어도 귀 온도 몇 도? 폐 어때? 이거는 양성, 이거는 음성. 그 진단 키트가 위 음성률이 50%라고 하면 그 진단 하나 많아요. 겐또 때려도 50% 아닙니까? 동전을 앞뒤도 동전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이제 진단 키트를 포기하고 사람이 감염되다가 한동안 그렇게 했죠.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도 너무 많아지니까 막 포기하면서 그냥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몇백 명, 몇십 명, 몇 명으로 줄어들어갖고 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로 다시 돌아가면 도대체 드라이브 스루가 무슨 특별한 테크닉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의학 기술적인 테크닉이에요. 안 그러면 시간 검사는 노하우,
예, 검사한 방법의 차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 안 한 상태에서 그때 당시의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한 사람 검사할 때마다 방호복을 다 입고 가서 환자 앞에서 확인하고 또 그 검사 끝나면 또 옷 다 벗고 있다가 또 환자 와서 검사할 사람이 있으면 다시 옷 다 입고 그러면 방호복은 방호복대로 많이 들고 환자도 힘들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네. 근데 드라이브 스루로 하면 접촉 그 차 안에 환자가 있고 검사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쭉 줄지어서 오면 빨리빨리 검사가 시간 단축 효과가 크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람을 줄 세워서 신속하게 하는 네, 네. 일종의 절차에 관한 노하우지. 그렇죠. 의학적이거나 예? 바이오적인 노하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뭔 한국적인 드라이브 스루가 어떻고 저떻고 그 한국적인 드라이브 스루가 스탠퍼드 호스피탈 그 저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2009년에. 햄버거 집에 가면 예. 햄버거 뭐 신청하면 이렇게 기계로 요즘 뭐 키오스크 누르면 네. 좀 이따가 몇 분 해가 받아가는 거나 예. 안 그러면 이제 햄버거 드라이브 스루 하는데 미국 때도 있고 한국에도 어디 있을 거예요. 예. 많이 있죠. 저쪽에 주문해 놓고 네. 이제 차 갖고 삥 가서 받아가 네, 나가는 네. 거나 뭐 스타벅스도 그런 데 있고 그런데 그 드라이버 스루라는 부분이 네. 미국식으로 봤을 때는 차가 생활화돼 있고 뭐 이런 부분에는 영향력이 있지만은 한국에 지금 뭐 드라이버 스루를 실제로 하나요? 선별 진료소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시 의사의 고양시, 세종시에서 아니.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개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수원에서 하고 있고 아무나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의심이 있어야 테스트도 해준다며. 그러니까 검사 대상이 거기로 그러니까 그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네. 그 드라이브 스루 검사 아니 그러니까 뭐 어디에 하나 집단 발병을 해서 네. 해당되는 사람일 때나 그게 하는 거지. 네,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나 진단 받으러 왔어 하면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 네. 근데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의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지금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검사 받으러 기다리는 동안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 걸리는 사람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는 그런 와 드라이브 스루를 안 팝니까? 마스크 사러 갔다가 절에 죽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마스크도 드라이브 스루로 팔으라는 거, 공적 마스크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드라이브 스루 하면 그게 의학 기술적이거나 뭐 무슨 진단 키트의 무슨 어떤 성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전혀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줄 세우는 방법에 관한 네, 그렇죠. 표현이라는 거고 네, 또 네. 한국적 현실에서 지금 아무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집단 감염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 하라 했을 때 네, 그런 좀, 사람들만 네, 그렇죠. 드라이브 스루 하는 거죠. 네, 좀 그런 부분이죠. 시간이 덜 걸리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진단 키트니 한국적 의학 기술의 세계가 탄복했니 이런 짓들이를 하는데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네. 대만은 지금 확진자도 100명 다 안팎이거나 아, 미만이고 거기는 진짜 너무 잘했죠. 사망자도 한두 명이고 네. 그러면 거기는 중국하고 훨씬 밀착된 접촉을 유지하는 나라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뭐 지금 9천 명쯤 됐는데 감염이 네. 죽은 사람도 지금 100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뭘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이제 대만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대만은 제일 처음 초기부터 마스크에 대한 것도 너무 잘했고, 예. 그다음에 중국인 입국 금지도 너무 잘했고, 예. 이게 시적절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너무 잘한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아마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높죠. 대만의 예. 사례를. 예.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예.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초기에 그 방역에 실패했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금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이제 감염학을 하는 학자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1차 발병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렸었기 때문에 예. 돌연변이가 생긴다면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 그 2차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긴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와 바이러스랑 또 틀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네. 네. 자, 지금 한국이 잘했다는데 사망자가 적다라는 걸 들고 노는 모양인데 한국의 사망률이 1.1%입니다. 확진자 대비요. 이거는 사망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지금 현재 이야기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예. 우리나라에서 잘못 호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 정부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신천지면 신천지에 집단적으로 증상이 없는 사람까지 다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검사해서 증상이 없는 사람 무증상 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혹시나까지 계산해서 한 거죠. 거기에서 사망률을 따지기 때문에 예, 이게 의미가 네. 없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말도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엄격한 대상자만 했겠지만은 네. 독일은요 12,327명 확진자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사망률이 아직 20명대예요. 네. 0.2%, 0.2%. 그러니까 거기는 대구처럼 환자 폭증이 없었던 거죠. 예. 스위스는요 3,003명인데 사망자가 0.7%입니다. 네. 그 사망률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독일이나 스위스가 한국보다 사망률이 월등히 낮아요. 네. 확진자가 많아도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걸 갖고 우리가 여기서 이 평가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대체로 지금 사망률이 낮은 부분은 그 나라의 의료 체계 네. 수준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 체계 수준 플러스 초기 방역. 예. 왜냐하면 이게 환자 폭증이랑 사망률이랑 밀접한 관련이 예,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초기 이 방역은 잘 못했죠. 예, 예.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사망률이 이 정도인데 저는 감춰진 사망자도 한국에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이 평균처럼요. 예. 자, 그렇게 보자면 이 한국이 방역을 도대체 뭘 잘했고 또 문정권이 뭘 세계의 모범이고 예, 예. 그거는 아니죠. 예. 예. 지금 우리도 이전처럼 계속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 확진 검사를 안 줄이고 폭을 예. 계속 했다면 예. 의심스러운 집단을 다 했다면 확진자 수가 더 많겠죠. 우리가 훨씬 지금 더. 뭐 저기 예? 이탈리아만큼 3만 명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확진자를 적게 늘어나게 하고는 확진자가 적게 늘어나니까 안정화 추세고 이제 감소되고 한국은 마치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꾸 그 정부 위정자들이 자꾸 서두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게 질병은 질병이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가 정치 논리에 따르겠습니까? 절대로 그 위정자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돌아가는 이런 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